푸른 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커다란 지도를 두 손에 쥐고 길을 찾았던 옛날 옛적의 모습을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가끔 초행길에서 배터리가 없어 핸드폰 전원이 갑자기 꺼질 때 우리는 그런 기분을 느끼곤 하잖아요. 갑자기 커다란 우주에 혼자 남겨진 어린아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요. 요즘은 길을 잃기 어려운 세상이죠. 출발지와 목적지만 찍으면 노력과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바로 루트가 떡하니 나와버리잖아요. 또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어느 길이 막히는지까지도 다 알 수 있고, 게다가 우리는 언제나 바퀴 위에 있으니 직접 몸을 써야 하는 수고도 덜어지고요. 참 살기 좋은 편한 세상이다 하고 생각하게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계나 바퀴 없이 할 수 있는 건 대체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언제나 더 빠른 것, 정확한 것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때때로 무언가 아주 허전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MC를 맡은 레몬이고요. 저와 함께 해주실 패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자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요즘 공부하느라 우울한 맥스인 파랑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요즘 정신이 너무 없어서 실수투성이인 현희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길치가 되어서 더 많은 세상을 탐험하고 싶은 허씨입니다. 와. 모두 반갑습니다. 이제 정말 완연한 봄이 됐네요. 날도 따뜻해지고 여기저기 꽃도 피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어떤 계절로 들어설 때마다 찾게 되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 계절의 맛을 더욱 살려주는 노래들이요. 다들 이번 봄에는 어떤 노래 많이 듣고 계신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저희 청피 3월 플레이리스트를 많이 듣고 있어요. 진짜. 얼마 전에 제가 만들어서 업로드를 했었는데 다들 어쩜 이렇게 명곡들을 아시는지 숨든 듣는 진짜. 느낌으로다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허씨님은요? 요즘 너무 걷기 좋은 날씨잖아요. 그쵸. 맞아요, 진짜. 봄은 가을과 함께 산책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죠. 봄에는 정말 많이 걸으러 다니게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두둠칫 걷게 해주는 노래를 들어요. 오, 귀엽다. 쿠기가 피처링한 보이콜드의 크루즈가 이맘때에 딱 맞는 두둠칫 노래인데요. 오. 멜로디도 멜로디지만 가사가 네. 가사에 그 기분 좋은 날씨에 코에 맴도는 향기에 내가 가는 길이 모두 정답이 돼 라는 말이 있는데 봄 산책과 정말 잘 어울리는 가사 아닌가요? 정말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가끔 이 노래를 한국 재생으로 들으면서 걷기도 한답니다. 현희님은? 저는 여기 오는 길에 인스타 릴스에서 그 10cm의 너에게 닿기를이라는 노래를 듣게 됐는데 노래가 산뜻하고요. 산뜻하고요. 권정열님 잘생겼어요. 갑자기 고백 갑자기 샤라웃을. 그래서 이 노래 계속 들으면서 저도 한국 재생해서 왔습니다. 저도 이따 들어봐야겠어요. 정말요. 이야기 나누다 보니 막 어디선가 봄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더 얘기하면 놀러 가고 싶어질 것 같으니 이쯤에서 청춘 이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넷째 주 청춘 이슈 3위는 바로 에스파 제니 빌보드 위민 인 뮤직 수상입니다. 현지 시간 3월 29일 미국 로스앤젤러스에서 2025년 빌보드 위민 인 뮤직 어워드가 열렸습니다. 빌보드 위민 인 뮤직 어워드는 한해 음악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친 최고의 여성 아티스트, 크리에이터, 프로듀서, 경영진 등을 선정해 상을 주는 시상식이죠. 한국 여성 아티스트들 중에서는 걸그룹 에스파와 블랙핑크 제니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에스파는 올해 그룹상을 수상했는데요. 빌보드 측은 K-팝 슈퍼그룹 에스파는 획기적인 음악 성과 및 글로벌 영향력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에스파 멤버들은 에스파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여성을 응원하고 모두 자기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기회를 얻길 바란다 라고 소감을 전했고요. 한편 제니는 글로벌 포스상을 수상했는데요. K-팝 솔로 아티스트가 이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빌보드는 제니는 솔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폭발적인 글로벌 영향력을 인정받았다고 호평했죠. 제니는 전 세계의 모든 여성에게 영감을 받는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말 너무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다들 평소 두 아티스트의 음악을 자주 들으시나요? 많이 듣죠. 제가 또 케이팝 엄청 좋아하고 재작년까지만 해도 나름 핑크블러드였거든요. 오. 그래서 제니 너무 좋아하고요. 에스파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특히 그 핑크블러드로서 에스파 닝닝이랑 지젤을 데뷔 때부터 사랑을 했어요. 사람들이 좀 네. 이 노래를 안 좋아하던데 저는 걸스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리고 아마겟돈이랑 위플래시 작년에 완전 붐이었던 곡도 명곡이죠.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쵸. 에스파 특유의 쇠맛 그리고 당당함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스파 뮤비 보고 CG 그래픽 디자이너도 잠깐 꿈꿨을 정도예요. 진짜요? 그중 위플래시는 들으면서 걸을 때마다 패션쇼에서 걷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그래서 사람이 좀 당당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제니의 그 라이크 제니도 너무 네. 좋아해서 저는 특히 블랙핑크는 랩 파트를 진짜 좋아해서 네.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랩 파트 웬만하면 다 따라할 수 있습니다. 멋있다. 막 영어도 엄청 나오지 않나요? 진짜. 한국 발음으로 적어서 따라했습니다. 와, 이 노래방 한번 가야겠다. 아니 그래 아까 핑크블러드라고 하셨는데 네. 저도 한때 정말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핑크블러드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에스파 데뷔하기 전부터 되게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종종 에스파 노래 찾아 듣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데뷔곡은 당연히 들어봤고 수록곡도 이제 막 몇 개쯤 이제 찾아서 들을 정도로 제가 유일하게 관심을 가지는 여돌이라고 또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니 노래는 막 찾아 듣는 편은 아니었는데 요즘 또 워낙에 핫하고 릴스도 엄청 많이 뜨잖아요. 맞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알게 모르게 저도 중독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막 차트 100 이런 거 잘 안 찾아 듣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찾아 듣게 되더라고요. 대박. 네, 그랬습니다. 저는 둘 다 정말 자주 즐겨 듣는데요. 네. 제일 최근에 나온 에스파의 위플래시랑 제니 루비 앨범 모두 노래가 나오자마자 들었거든요. 그리고 노래가 들을 때마다 최애곡이 갱신되는 느낌이에요, 두 아티스트 맞아요, 모두. 맞아요. 진짜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노래가 매번 좋아서 신곡이 너무 기다려지는 아티스트들입니다. 두 아티스트 모두 음악적 색깔이 확고한 편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에스파는 SM의 쇠맛의 정수를, 제니는 자신의 가능성을 음악을 통해 보여주는데요. 워낙 색깔이 확고하다 보니까 그들이 그려갈 새로운 챕터가 계속 기대되는 것 같아요. 저도 에스파, 제니 두 아티스트의 음악을 자주 듣는 편입니다. 음. 특히 제니님의 라이크 제니죠. 진짜 많이 들어요. 아, 그쵸. 이게 타이틀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 스타일부터 음악이 이렇게 강렬할 수가 있나 하고 이걸 심지어 혼자서 소화하는 모습이 진짜 멋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안무가 바타님이 올린 안무 영상 보셨나요? 진짜 멋있더라고요.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영상 보고 나서 제니님 무대 영상이나 커버 영상이 쇼츠에 뜨면 저도 모르게 끝까지 보고 넘기는 편입니다. 맞아요. 엄청 아이돌들 다른 분들도 엄청 많이 올리셨잖아요. 진짜 엄청. 저도 그냥 넋놓고 보고 있더라고요. 진짜요. 이게 약간 한 번 보면은 안 되고 한 3-4번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3-4번씩. 진짜. 그리고 또 이게 핑크블러드라서 그런지 그 쇼타로님이 와, 먼저 봤어요. 저 좋아요 눌렀어요. 어머 진짜 약간 압도적으로 너무 진짜.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아티스트들의 영상을 보다 보면 내가 만약 이 사람이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종종 하곤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만약 에스파 제니 같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가 된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가요? 먼저 허씨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티스트가 된다면 저는 제가 예술로부터 위안을 받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건네고 싶어요. 누군가 내 생각과 똑같은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똑같은 고민과 힘듦을 겪고 있을 사람들에게 제 얘기를 통해 공감을 전하고 싶어요. 저는 뭔가 요즘 여자 아이돌들이 되게 사랑 노래를 하기보다는 뭔가 자신을 사랑하자, 자신감 있는 내가 되자 등등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노래를 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물론 사랑 이야기도 좋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저도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듣기만 해도 막 힘이 나고 긍정적 에너지를 주는 아티스트처럼요.
뭔가 남의 시선을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외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일삼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메시지가 더더욱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아티스트가 된다면 네. 저는 이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요. 음. 이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쉽지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누군가 날 이해한다고 메시지를 전달해주면 힘이 될 것 같아요. 또 허시님처럼 공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해 공감의 주제를 담은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인디언풍 노래라고 하나요? 뭐라 해야 할지 음. 모르겠는데 네. 하다못해 그런 생소한 장르의 노래도 들었을 정도로 음악을 되게 많이 접했기도 했고 지금 학교에서 밴드부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우와. 멋있다. 하도 음악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는 가사가 아니라 그 뒤에 깔리는 소리 자체에 좀 더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우울한 노래 들으면 같이 기분이 좀 우울해져서 저는 일부러 활기찬 노래만 좀 찾아 듣는 편인데 저도 그래요. 진짜. 그래서 제가 아티스트가 된다면 가사가 아니라 그 뒤에 깔리는 멜로디만으로도 힘찬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좀 신나는 노래 들으면 같이 힘날 수 있으니까 힘찬 음악 들으면서 기운 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의 결이 다 비슷한 것 같네요. 맞아요. 그만큼 음악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크다는 뜻 아닐까요? 앞으로 더욱 성장할 한국의 아티스트들을 응원하며 3위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해볼게요. 다음으로 4월 넷째 주 청춘 이슈 2위는 바로 챗 GPT 지브리풍 이미지의 폭발적 인기입니다. 챗 GPT 4.5 이미지 생성 모델이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는 현지 시간 3월 28일 챗 GPT의 폭발적인 이용으로 서버에 부하가 걸리고 있다라고 밝혔죠. 챗 GPT 4.5는 사용자가 업로드한 사진을 심슨, 스머프, 레고 같은 유명 애니메이션 화풍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지난 25일 출시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본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설립한 지브리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이미지를 변환하는 기능이 사용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러나 해당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이미지 생성 모델 훈련을 위해 계약 없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시킨다면 저작권 침해 논란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 경제 잡지 포브스는 오픈 AI가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의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며 인공지능이 모든 창작 분야를 황폐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인스타 스토리나 카카오 프로필을 보면 이 지브리풍 사진이 엄청 많이 뜨잖아요. 네. 저도 주변에서 되게 많이 본 것 같은데 이처럼 챗GPT를 이용해 지브리풍으로 사진을 변환하는 것에 대해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저는 막 유행 흐름 탑승 이런 거에 크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주변인들이 지브리 풍으로 사진 변환해서 인스타에 올려도 그냥 그런갑다. 요즘은 또 이런 게 유행인가 보다 하고 딱 그 정도에서 생각이 멈췄던 것 같아요. 평소에 딱히 챗 GPT를 쓰는 편도 아니어서 시도해볼 생각조차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비슷하긴 한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지브리 영화를 처음 봤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보면서 어떻게 저런 그림을 그렸지? 하고 항상 생각하곤 했어요. 맞아요. 근데 챗 GPT가 제가 찍은 사진을 지브리의 한 장면처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미야자키 하야오 손녀가 아닌 이상 할 수 없는 경험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이 현실 세계가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저는 지브리에 조금 미안해서 써보진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미야자키 하야오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저는 이 기능을 저도 사용해 본 적은 없는데 네. 제가 사진을 진짜 안 찍는데도 그나마 사진을 찍는 이유를 꼽으라면 그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브리풍으로 바꾸면 완전 다른 사진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하도 이용을 하다 보니까 뭐 이용하는 사람들도 존중은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굳이 싶습니다. 저도 정말 갑자기 다들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네. 프로필을 그림 사진으로 바꾸길래 맞아요. 진짜. 처음엔 지브리인지 모르고 뭐지? 싶었는데 챗GPT한테 지브리풍으로 그려달라고 한 거였더라고요.
근데 사실 요즘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학습하고 이용한다는 게 문제잖아요. 맞죠. 근데 이번 챗GPT 지브리 열풍이 그 문제를 더 수면 위로 확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지 맞아요.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그리고 평소 AI 이미지를 역겹다고까지 표현한 지브리 감독 미야자키 하야오에게 이 지브리 열풍은 다소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음. 그럴 것 같아요. 허신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저도 이 기능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네요. 저희가 방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인공지능이 점점 활동 분야를 넓혀가고 있고 그 영향력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세계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양면성을 갖잖아요. 그쵸. 저는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도록 다양한 활용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챗GPT를 자주 사용하는 편은 아닌데 얼마 전에 답답한 일이 있어서 처음으로 챗GPT한테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거든요. 오, 좋다. 근데 상담이 꽤나 효과적입니다. 사실 스스로 답을 알고 있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서 잘 못 끄집어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럴 때는 혼자 끙끙대지 말고 챗GPT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특히 남에게 속을 잘 못 털어놓는 사람들한테 적극 추천하는 챗GPT 활용법입니다. 진짜. 저도 그래서 가끔 카톡 대답하기 힘든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어머. 그런 걸 챗GPT한테 자주 물어보는데 우와. 그럼 진짜 너무 간결하게 제 말투로 설명해 주는 게 진짜 꿀팁입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인공지능의 활용 범위가 늘어나면 지브리풍 사진과 같은 기능이 주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네. 더 나아가 정보를 필요한 모든 분야에 더 빠르고 정확한 일 처리가 가능해질 것 같아요. 오늘도 과제하는데 상품 가격대를 파악해야 했거든요. 네. 근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GPT한테 물어보니까 정말 1초 만에 알려주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정말 거의 정확했어요. 와, 근데 진짜 신기하네요. 네. 별걸 다 알고 있고.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뭔가 지브리풍 사진처럼 무언가를 창작하는 게 되게 쉬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미컴과 수업을 들으면서 그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원하는 키워드 그리고 또 스타일로 그림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한번 체험해 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 딱 원하는 느낌으로 되게 잘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같이 뭔가 순수 창작에 재능이 없는 이른바 똥손인 사람들도 쉽게 만들 수 있게 또 이런 기능들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또 이게 인공지능도 기존의 창작물과 정보를 학습한 걸 토대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나 그런 문제가 맞아요.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뭔가 창작이 너무 쉬워지는 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금 암울한 변화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저는 사실 레몬님이랑 약간 반대 입장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 게 네. 저도 챗GPT의 정보 제공 면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 근데 제가 학교에서 인공지능 IT 수업을 하나 듣는데 교수님이 챗GPT가 없는 정보를 있는 것처럼 제공하는 그런 문제점이 해결이 되려면 되게 오랜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물론 요즘 챗GPT 잘 활용해서 허씨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나만의 심리 상담사 정도로 사용하면서 위로를 얻는 사람들을 보면 좀 좋은 방면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현재는 인공지능이 전해주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좀 낮은 편이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은 적겠지만 정보를 확인도 안 하고 연구 레포트를 작성한다거나 뭐 없었던 일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녀서 가짜뉴스처럼 일이 커진다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어떤 분야가 발전하면 그에 따른 긍정적인 변화도 물론 있겠지만 그만큼 부정적인 변화도 함께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시키고 부정적인 영향은 최대한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2위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마지막 1위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4월 넷째 주 청춘 이슈 1위는 바로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개최입니다. 26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오는 2025년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전주시에서 개최됩니다. 매년 독립예술영화의 발굴과 지원에 집중해온 전주국제영화제는 올해도 다양한 국내 작품과 함께 관객들을 맞이할 예정이에요.
1999년 시작된 전주국제영화제는 독립예술영화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는데요. 칸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 등과 함께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영화제로 자리 잡았으며 매년 다양한 작품들이 이곳을 통해 공개되고 있죠. 특히 지난해 열린 제25회 영화제에서는 총 250편 이상의 작품이 상영되고 있으며 올해 역시 수준 높은 독립예술 영화들이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다양한 토크 프로그램과 감독과의 만남 등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에요. 영화제 기간 동안 전주시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와 축제가 함께 열리며 영화 팬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영화제에 가본 적이 없어서 영화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기대되는데요. 그중 가장 기대되는 것을 뽑자면 독립영화 보기입니다. 제가 사실 영화에 대해 잘 몰라서 상업영화 말고는 영화를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독립영화는 어떤 매력일까 궁금했는데 요즘 볼 컨텐츠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핑계지만 영화제에서 제 첫 독립영화를 보고 싶은 로망이 있습니다. 더해서 영화제에서 아시아 최초로 공개되는 영화들도 보고 싶어요. 내가 제일 먼저 보는 기분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이 영화제에서 기대하는 부분들도 궁금하네요. 저는 일단 수험 생활을 벗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영화를 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설레고요. CGV 같은 대형 영화관에서는 볼 수 있는 상업영화 말고도 저예산이나 독립영화 같은 것도 영화제에서는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에 구기환 배우를 좋아했었어가지고 독립영화에 관심이 있는데 상영을 많이 해주지 않아서 볼 수 있는 방법이 맞아요. 없었어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영화제에서는 가능하니까 저도 레몬님처럼 독립영화가 기대됩니다. 저는 주변에 영화를 좋아하는 일명 시네필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 친구들한테 영화제에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밥도 안 먹고 영화 보러 다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와. 이거 진짜예요. 우와. 어떻게 물어보는 친구들마다 다 똑같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걸 듣고 저도 언젠간 꼭 영화제에 가서 다양한 예술 영화들을 지칠 때까지 실컷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제 기간에는 지역 공간들이 영화관으로 특별히 변신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전주국제영화제 골목 상영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옛 전북도지사 관사부터 전주 풍남문까지 영화관을 옮겨 다니면서 전주를 구경하는 재미가 아주 쏠쏠할 것 같아서 더욱 기대가 되네요. 저는 지난번 부산국제영화제에 갔었거든요. 우와. 근데 그때 못했던 게 야외극장에서 영화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번 전주국제영화제 가지는 못하지만 제일 기대를 하는 게 있다면 저는 야외극장에서 영화 보기를 뽑고 싶은데 사실 작은 독립영화관 같은 데서도 그냥 가끔 이제 야외 상영회를 해주기도 하잖아요. 진짜요? 네. 아니면 이제 캠핑장처럼 꾸며놓고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예약이 너무 치열하고 또 생각보다 비싸서 야외에서 뭔가 낭만 있게 영화를 보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 큰 영화제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야외 극장에서 영화 보는 걸 저는 되게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날의 온도, 습도, 조명 그런 걸 다 느끼면서 영화 감상의 추억을 쌓는 그런 경험들이 참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야외에서 영화 보는 거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너무 낭만적일 것 같네요. 그쵸. 진짜. 맞아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해보고 싶네요. 네. 영화제에서 기대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봤으니 이번에는 전주국제영화제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볼게요. 사실 전주뿐만 아니라 다른 영화제들도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중에서도 전국제만이 가진 특색이 있다면 무엇인지 얘기해주세요. 파랑님부터요. 저는 이번에 패널 인터뷰를 하면서 조금 찾아봤는데 이번에 전주 시내 투어 음악이라고 해서 아티스트가 선정한 영화를 함께 보고 그 이후에 라이브 공연과 토크를 즐기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너무 좋겠다. 와, 재밌겠다. 그쵸. 막 라인업도 보니까 릴리 슈슈의 모든 것, 괴물, 애프터 양 등 제가 보고 싶은 영화들과 좋아하는 영화들이 가득 차 있어서 되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스텔라장, 치즈 등 여러 뮤지션들이 대박. 함께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랑 뮤지션 조합이면 이건 무조건 가고 진짜. 싶어질 수밖에 없을 것 맞아요. 같아요. 기획이 너무 좋다. 그쵸.
아까 허신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이번에 네. 전국제가 골목 상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사람이 많아서 곤란한 상황들이 생겼다 보니까 올해는 협력 장소를 늘렸다고 해요. 조금 갑갑한 상영관을 벗어나서 골목에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게 새로워서 기대가 됩니다. 오, 좋다 진짜. 저는 전주국제영화제의 특색은 다양한 창의성이랑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찾아보니까 100필름 100포스터라는 행사를 진행하더라고요. 100명의 디자이너가 우선 상영작 100편에 대해 각자만이 포스터로 이제 전시하는 행사라고 해요. 이런 거 너무 좋은데요. 신기하다. 저는 평소에 미술을 잘하진 못하지만 네. 보는 건 좋아하거든요. 음. 거리에 전시되어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포스터들은 어떨지 다른 것들도 너무 재밌을 것 같지만 이 부분이 유독 기대되네요. 저는 포스터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 알았어요. 진짜요? 이거 들어보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요. 전주국제영화제는 영화제 중에서도 독립예술영화를 가장 많이 다루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정말요? 전국제의 슬로건은 우리는 늘 선을 넘지인데요. 예술은 항상 선을 넘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선을 넘는 도전 정신이 가득한 작품들을 소개하고자 하는 영화제의 정체성이 잘 느껴져서 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선을 넘는다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가끔 선을 넘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화제에서는 어떤 영화들이 어떤 방식으로 선을 넘을지 아주 기대가 되면서 또 그 선을 넘는 방식을 우리가 삶에서 재현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영화제 얘기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영화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지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영화가 우리 삶에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영화가 곧 한편의 삶이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끊임없이 영화를 필요로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멋있다. 진짜 저는 영화를 보고 나면 왜 그 세계를 살고 나온 듯한 기분이 들거든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삶에 어떤 필요한 순간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삶의 위로가 필요할 때, 아니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싶을 때, 그리고 보고 싶은 세상이 있을 때마다 영화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비슷한데 저는 영화가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삶에 대한 모든 걸 담을 수 있는 매개체라고 생각해요. 특히 나와는 다른 삶도 영화를 통해 경험해보고 공감해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소중한 것 같아요. 영화에는 국경이 없잖아요. 성별, 나이, 국적과 상관없이 모두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이기 때문에 영화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화의 가장 큰 포인트가 연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 전국제 포스터 디자이너분도 포스터 속 26개의 원이 쌓아온 영화제의 역사와 미래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길 바란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영화가 저에게 마치 책처럼 나와 다른 누군가의 삶을 알려주고 세대 차이, 문화 차이, 생각 차이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독서도 자주 안 하고 시야도 좁고 또 엄청난 극T인 사람이라서 영화가 저에게 공감을 알려주고 연결을 시켜줬다고 늘 느껴요. 그래서 저에게는 영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되게 어려워서 그냥 단순히 내가 왜 영화를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허씨님하고 레몬님하고 진짜 비슷한 답변이 떠오르더라고요. 뭔가 이 단순 재미도 재미지만 1시간에서 2시간이라는 이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영화를 통해서 제가 누군가의 삶을 또 세상을 보고 공감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작품으로부터 얻는 메시지들, 끊임없이 무언가를 고민하고 또 생각하게 만드는 메시지들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삶에 영화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도 여러분들도 영화 조금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통해 다른 사람의 입장, 세상을 들여다보면 조금 더 수용적이고 융합적인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개최 소식을 마지막으로 4월 넷째 주 위클리 청춘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고정되어 있던 시선을 옆으로, 뒤로 돌릴 때 귀에 꽂혀 있던 작은 이어폰을 빼고
바깥의 소리들을 귀담아 들을 때 우리는 낯설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였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삶에서 목적지를 정하고 그에 따라 나아가는 과정 또한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길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길들 위에서 소외되고 버려지는 장면과 마음들을 잠깐만이라도 들여다보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도 모르는 새 놓치는 것들이 먼 훗날 우리가 가장 되찾고 싶고 그리워하는 것들일지도 모르니까요. 가끔은 조금 어렵고 멀리 돌아가는 길이 우리를 더욱 튼튼히 살게 한다는 것을 청춘이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간의 톡톡 튀는 이슈 업데이트, 한층 더 라이트해진 청춘들의 이슈 주간지. 위클리 청춘을 여기서 마쳐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MC 레몬, 파랑, 현이 허씨였습니다. 안녕. 안녕.